오늘 했던 뉴스 시사평론가 김정배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검찰이 사이버상의 허위사실 유포 또 명예훼손 단속하겠다면서 전담 수사팀 발족시켰죠? 그게 언제였죠?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에 대한 모독이 도를 넘어섰다 이렇게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지난 16일인데요. 그 바로 다음 날 대책회의가 열렸고 이틀 뒤에 서울중앙지검의 사이버 허위사실 유포 전담 수사팀이 설치가 된 겁니다. 예. 그래서 좀 그 개요를 말씀을 드리면 오늘 이제 검찰 설명까지 종합을 해서 전달을 해드리면 포털 사이트, 카페, 블로그, 게시판, 커뮤니티 등 이제 공개된 공간에서 발생하는 허위사실 유포를 수사를 하고 메신저나 SNS 같은 개인적인 공간은 수사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해명을 했어요. 예. 그다음에 가해자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 최초 유포자를 추적에 나서겠다고 했고 피해자의 고소 고발이 없어도 인지 수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주요 수사 대상 가운데 눈에 띄는 게 공적 기관의 인물과 같은 공인과 관련된 허위 사실을 조작 유포하는 행위도 수사 대상에 포함이 된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예. 그 사이버상의 허위사실이나 명예훼손 이거는 엄단해야 되는 거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뭐 이게 어떤 논란으로 지금 퍼져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게 메신저나 SNS 같이 닫힌 공간, 그다음에 개인적인 공간까지 검찰이 들여다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아하. 이게 이제 그 네티즌 사이트에서 이제 상당히 우려가 됐던 건데요. 예. 근데 오늘 이제 그 이런 이야기가 세간에 많이 퍼지고 또 현상이 하나 나타나는데 그건 좀 이따 말씀을 드리고요. 이러다 보니까 검찰이 오늘 해명에 나선 건데 예. 이 메신저나 SNS 같은 개인적인 공간은 그래서 수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을 한 건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고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그 대세를 보면은 모바일 쪽으로 옮겨가고 있어요. 그래서 인터넷상에서의 커뮤니티든 카페든 이런 공간에서 SNS나 이런 데서 올라온 거를 퍼와가지고 그 다음에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는 현상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좀 전에 제가 전해드린 대로 검찰은 뭐라고 했냐면 최초 유포자 추적에 나서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거는 SNS를 또 봐야 된다. 그러면 최초 유포자가 만약에 SNS 공간에서 그 글을 올렸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SNS 공간은 안 들여다볼 수가 없는 거겠고요. 예. 메신저도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뭐 커뮤니티나 카페, 블로그를 뒤지다가 보면 네. 추적하다 보면 결국은 SNS 메신저 이런 거 보게 된다. 다 들여다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들여다볼 수는 있는 거죠 또. 그렇습니다. 기술적으로 가능한 거죠. 예, 서버의 기록 이런 게 다 남아있기 때문에 들여다볼 수가 있는 거고. 예. 그래서 최근에 지금 뭐 메신저 망명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뭐 이런 지금 보도까지 나오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서 그 망명이라는 건 무슨 뜻이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 메신저를 외국 걸로 대체를 하는 건데요. 요즘 뭐 그래서 러시아에서 만들어진 메신저가 하나가 있다고 합니다. 텔레그램이라고 하는 모바일 메신저라고 하는데 이게 러시아 정부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서 보안성을 최우선으로 해서 만들어진 거라고 그래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비밀 대화방의 경우에 대화 내용이 서버에 저장이 아예 안 된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일정 기간을 정해놓고 자동 삭제를 할 수 있는 또 기능이 있다고 그래요. 예. 이게 그래서 어느 정도였냐면 우리나라에서 이 구글 플레이 여기서 카카오톡을 제치고 다운로드 1위를 기록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개발업체에서 그럼 한국어 서비스 하겠다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걸 코미디라고 봐야 되는지 아무튼 이런 현상까지 빚어지고 있으니까 네티즌들이나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지금 우려가 상당하다. 뭐 그 반증 아니겠어요? 예. 결국 개인적 공간 들여다보는 행위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럼 그걸 어떻게 차단할 수 있느냐 이런 고민이 하나 있는 거고요. 네. 또 하나는 뭐 공인에 대한 허위 사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뭐 명백히 허위 사실이라면 그건 처벌해야죠. 네. 그게 아니라 표현의 자유의 영역과 또 묘하게 겹치지 않을까요? 이게 지금 상당히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 국가기관은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아닙니다. 형법상. 예. 그래서 그 몇 년 전에도 판례가 하나 있지 않았습니까? 그 박원순 서울시장과 국정원 간의 소송이 있었어요. 예. 그때 국정원이 패소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국가기관은 그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아니기 때문에 소송의 주체가 될 수 없다. 이런 판결이 나왔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어떤 법정이 이루어지고 있냐면 그러니까 그 국가기관에 속해 있는 공무원이 명예훼손의 피해자다. 이렇게 해서 그 사법 처리를 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그 수사 대상 중에서 특정해서 공인과 관련된 허위 사실 조작 유포 행위를 특정해서 말씀을 드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인데 이게 이제 그 우회로가 아니냐, 검찰이 우회로를 이렇게 잡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겠고 또 한 가지는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이 있었던 점도 상기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애매모호한 거죠. 그 국가기관에 속해 있는 공무원에 대한 비판이
국가기관에 대한 비판과 겸하는 경우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구분할 것이냐의 문제가 있겠고요. 예. 그다음에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국회의원은 걸어다니는 헌법기관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국회의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런 경우에. 네. 제가 볼 때는 그 구분점이 명확하지가 않다라고 하는 건데요. 예. 미네르바법이라고 있지 않았습니까? 이 전기통신법 47조 1항이었는데 이게 헌재에서 위헌 결정이 내려진 적이 있었어요. 그렇죠. 이걸 좀 환기할 필요가 있는데 공익을 해칠 목적으로 전기통신 설비를 이용해서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하는 행위를 처벌한다. 이 조항이었는데 예. 헌법재판소가 이것에 대해서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했던 그 사유가 뭐냐면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명확성 원칙에 위반된다 이거였습니다. 그거죠. 예, 표현의 자유는 뭐 제가 더 설명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고 명확성의 원칙이라고 하는 게 이 행위가 그러면 구체적으로 누구를 그 피해자로 한 것이고 피해의 정도가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명확히 드러나야 되는 건데 이게 그렇지 않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게 본다면 공인에 대한 그 허위사실 조작 유포 그러면 그게 국가기관의 비판 차원에서 거론하다가 국가기관의 수장이나 이런 사람들을 만약에 언급을 했다. 어떻게 볼 거냐라는 것이죠. 예. 자, 이명박 정부 때 미네르바 구속됐다가 또 다 무죄로 풀려나고 그랬던 거 우리 다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똑같은 일 되풀이만 되지 않도록 해주기 바라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시사평론가 김정배 씨였습니다.